자, 이거는 노트 정리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알겠죠? 이거 문제 파트에다 해놓는 게 나을걸요 아마. 문제 파트에다가 요 문제 말고 요 문제로 해놓으세요. 요 문제로 시험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나오니까 요 문제로 하세요. 요 문제로. 자, 요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이론이 뭐냐면 이거야. 봐봐. 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P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대지. 그쵸? 무수히 많죠? 그쵸?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A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최대값. 그거를 구하는 문제들이거든? 얘네가.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봐. 이게 P를 지나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L1과 A라는 점의 거리는 어디야? 우리 거리 뭐라고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최단거리로 정의한다고 그랬죠. 수선의 발로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야. 이만큼이야. 이 길이야. 근데 봐봐. 이 직선이 살짝 회전해서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이동했어.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수선의 발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뭔가 조금 더 길어지지. 그쵸? 그러다가 얘가 쭉 이렇게 계속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최고점을 찍고 직선이 만약에 한 바퀴 돌아서 이런 식으로 왔어. 이런 식으로 왔으면 거리는 다시 얘가 되면서 다시 짧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가 가장 길 때가 언젠지 상상이 돼? 가장 길 때. 아니, 이게 기하학적으로 그냥 딱 와닿으면 굳이 저기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딱 이게 보통은 와닿지 않거든? 보통은. 그러니까 다시 상상해봐. 자, P를 지나는 직선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거리야. 자,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 조금씩 거리가 늘어나. 그쵸? 조금씩 거리가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맥스를 찍고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거리가 다시 얘가 될 거 아니야. 얘가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거리가 다시 줄 거라고. 그러면 얘가 거리가 가장 길 때가 언젠지 기하학적으로 상상이 돼? 상상돼? 그쵸? 그거 상상돼? 상상 안 돼? 필기. 상상 안 되면 필기.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가장 길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얘는 점 P에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보다 긴 거는 나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회전하면 길이가 얘가 돼서 짧아지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길이가 이쪽이 되면서 조금 더 짧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AP의 길이보다 더 이상 긴 거리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지. 그쵸?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는. 알겠니?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쪽 문제는 이제 뭐 끝난 거겠죠, 뭐. 자, 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자, 일단 끊어서 읽어봅시다. 끊어서 두 직선, 일단은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x-y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일단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교점은 우리 어떻게 구해요? 교점 이꼴 연립이죠. 그쵸?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 뭡니까? 뭐 y는 2x니까 y 자리에 2x 넣으면 3x.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일단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y는 뭐예요? y는 2x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 다음에 원점이 어딘가 있대. 0,0이 있대. 그랬을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과 점의 최대값은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일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거리 공식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노트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 마이너스 2와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하자. 새로운 함수의 정의죠. 그러니까 fk의 최대값을 구하래. 일단 첫 번째. 자, 직선에 뭐가 보여? x, y 이외의 미지수가 보이니까 우리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구해야 되고, 자,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야? 이거는 0하고 그 다음에 x-2y는 4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연립하셔야 되겠죠? 두 개 연립하시면 뭐 y는 마이너스 2x니까 그거 대입하면 뭐야? 4x, x니까 5x가 4다. 그래서 x는 5분의 4. 자, x가 5분의 4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저 직선은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직선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의 거리를 fk라 하자. 이렇게 정의 내린 상태죠. 그쵸? 그러면 얘가 고정점이 얘니까 얘는 최대값이 언제일 거라고? 이 길이가 결국 최대값이 될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fk의 최대값은 이거 두 점 사이 거리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어디서 뺄까? 뭐 이렇게 뺄까? 뭐 x2 아니 여기서 뺍시다. x2 마이너스 x1 5분의 1이죠. 그럼 얘는 5분의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5분의 8을 더하니까 5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25분의 4, 5 하니까 5분의 1 이거의 루트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5분의 루트 5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앞에서 평면좌표 이렇게 가지치기 해놨었잖아. 가지치기 한 것 중에 그 맨 밑에 있는 자취의 방정식 말고 제가 중간쯤에 자취의 방정식 해놓고 뭘 써놓지 않았어요? 자취의 방정식 해놓고 여기에 수직 2등분 이렇게 써놓은 거 기억나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우리 가지치기 다 해놓은 거 아닌가? 머릿속에 가지치기 다 있지 않아?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직선은 더 많다. 그리고 원은 더 많고. 그거 통합해서 문제 푸는 거라고 우리는. 빨리 대부분의 70%의 수포자가 되기 싫으면 지금 얼마 안 했으니까 빨리. 우리 다음 주 방학이잖아. 일주일. 다음 주 토요일은 하는 거고. 그동안 혹시 내가 문제를 줄 거거든. 평면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짬뽕된 문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면서 부족한 부분 다 메꿔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봐봐. 자취 해방 정식은 일단 크게 우리가 자취 해방 정식은 동점이 한 개인 것과 동점이 두 개인 것. 이렇게 해서 일단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눌 수 있고, 동점이 하나짜리는 어차피 결과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던가 아니면 뒤에 가면 원의 방정식, 어차피 이거 두 개거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자취의 방정식은 직선 아니면 원이야. 그 결과가. 근데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 것 중에 대다수가 얘야. 대다수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두 점으로부터 길이가 같다라는 문제가 직선의 방정식은 거의 90% 이상 문제라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자취의 방정식 했던 문제가 이 문제야. 계속 이거 있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왔잖아. 그러면 직선으로 왔을 때는 이거를 굳이 우리가 저걸로 할 필요가 없다고. 자취의 방정식으로 할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이거의 결과는 결국 직선이 수직 이등분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니네가 머릿속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자,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 이제 주저리 떠들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평면좌표에서 했던 자취, 직선에서 했던 자취, 원방에서 했던 자취 까지 해서 어차피 자취의 방정식의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머릿속으로 뭐 문제로 일단 재료노트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다 저장하신 다음에 문제 나오면 그냥 아는 거 꺼내서 그냥 다이렉트로 풀이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 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수포자가 여기서 그렇게 발생하겠지. 어려운 거 하는데 뭐 어려운 거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가 안 할 수도 없고. 자, A가 3,1이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5,-3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면좌표에서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자취의 방정식 하면 딱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야? 1순위가 뭐죠? 점 P를 뭐로 놓는다? X, Y로 놓는다. 그게 1순위야, 1순위. 그래서 점 P를 X, Y로 일단 설정한다. 이게 1순위고 그 다음에 나는 뭘 찾는 거야? X하고 Y하고 직접적 관계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문제에서 당연히 조건으로 나와. 여기서의 조건은 뭐야? 같은 거리. 이게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의 길이가 같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서 직접적 관계를 찾았던 거 아니야. 근데 잘 보시면 얘는 그냥 결과가 정해진 거죠. 어차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얘는 결과적으로 A와 B, 선분 위에선 어디 있겠어? 점 P가. 아, 여기 있겠지. 여기에 있겠지. 그러면서 얘는 쭉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내려가겠지. P점들이. 그러면 이 직선이 결국 의미하는 거는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과 같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굳이 우리가 자취로 풀 필요 없지.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다이렉트로 그냥 구해버릴 수 있잖아. 그죠?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점 하나 필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점 두 개를 알던가, 점 하나와 기울기를 알던가. 그러면 일단 점 하나는 우리 알 수 있어? 점 하나는 뭐 가지고 알 수 있어? 중점이라며. 그쵸? 그러면 우리 중점 알잖아. 중점은 뭐야? 4,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일단 점 하나는 구했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
기울기 알 수 있잖아. 우리 수직하면 기울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지? 그쵸? 그러면 일단 이거의 기울기를 알아야 이거의 기울기를 알 거 아니야. 그쵸? 자, AB의 기울기. AB의 기울기. 민경아, 불러봐. 뭐 분해? 이렇게 뺀 거야, 지금?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뺀 거 아니야?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빼?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민채야? 수직. 그럼 이거 기울기는 뭐가 돼? 얘랑 곱해서 수직이니까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의 길이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 알았고 점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만드시면 되죠. y는 2분의 1에 x-x1 플러스 y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 방정식을 이제 직선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평면좌표에서 우리가 했던 거리가 같다의 자체 방정식은 이제 안 쓰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더 편리한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 이 문제. 더 이상 쉬운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노트 정리합시다. 이것도 문제로 노트 정리할게요. 문제로. 알겠죠? 재료까지는 아니고. 자, 일단 얘는 내가 무조건 알고 있는 문제여야 돼.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선행 안 한 상태잖아. 선행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 문제를 봐봐. 설계되니? 이게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직선 하나가 있어요. EX-Y-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이 있어. 평행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나겠지.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런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각을 이등분하는 요거.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직선을 구하라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하나도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거 설계돼? 어떻게 하면 저걸 구할 수 있겠다. 설계돼? 설계가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설계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여기다가 차라리 한마디를 써주면 아마 설계가 될 거야. 얘가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차라리 풀 수 있어. 그쵸? 그럼 자취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그 점을 x, y로 놓고 뭔가 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자취라는 말이 안 나와. 자취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자취의 방정식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여야 돼. 그냥 이미지로 저장하세요. 아, 요 문제를 구하는 건 자취 문제구나.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말을 해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점을 하나 잡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자취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잡는데 점을 뭐라고 잡아야 돼? x, y로 잡아야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식이 안 나와 있어. 그냥 각을 2등분한다고만 나와 있지. 내가 x하고 y하고의 직접적 관계를 구하기 위한 뭔가는 안 알려줬어. 보여? 내가 이거 가지고 무슨 식을 끄집어내야 되거든? 식을 뭘 끄집어내야 될지 혹시 보여? 저 x, y 가지고? 질문을 했잖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봐봐. 여기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그럼 잘 봐. 직각상하 직각, 직각, 각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야? 합동이지.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는 같겠지. 그쵸? 그럼 나는 이거의 길이가 같다라는 식 가지고 XY 관계식을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써야 되는 재료가 뭐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P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P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이거 가지고 XY의 직접적 관계식을 나타낼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민경아! 점직선 거리 불러. 넣어서 불러. 에이, 설마 공부를 안 했겠어? 숙제도 했을 텐데. 루트에. 그렇지. 아, 돌아왔구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이거를 뭐 어떻게 외웠니? 이거 저기 텍스트로 외우면 이거 금방 까먹습니다. 고3들 맨날 까먹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미지로 외우세요. 아니면 말로 외우든가. 일단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점을 여기 xy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고 외우든가. 뭐 이거 하여튼 알아서 외우세요. 아무튼. 그래서 x 집어넣고 y를 y 자리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2x-y-1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쪽 거리.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루트 5의 절대값에 그 다음에 x, y 자리에 x좌표, y좌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네 둘은 어차피 길이가 같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루트 5, 루트 5 날라가고 그럼 남은 식이 뭐냐 하면 절대값 2x-y-1의 절대값은 여기서 절대값 x 플러스 2y-1 이렇게 나와. 그쵸? 자, 이제 제발 그 말은 하지 마. 그 말은 하지 마. 자, 절대값을 벗길 거야. 어떻게 벗겨? 어떻게 벗길까? 일단 벗겨야 될 거 아니야, 절대값을. 어떻게 벗길까? 규현아, 어떻게 벗길까? 그 말만 하지 마. 어떻게 벗길까? 안 벗길 거야? 민규야, 어떻게 벗길까? 에이씨, 어떻게 벗길래? 분류를 할 건데, 근데 아니 우리가 분류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건 분류가 되잖아. 3을 기준으로 3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분류하면 되잖아. 이건데? 이거 어떻게 분류하지? 봐봐. 아, 이게 절대값의 원칙은 하나긴 해. 하나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있잖아. 이거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어차피 하나야. 절대값을 벗기는 건 하나밖에 없어. 분류가 맞긴 해. 근데 이게 우리가 안에 있는 게 항상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얘도 모르잖아. 얘가 0 나오는 xy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분류를 할 거야. 그러니까 봐봐. 하나씩 해봅시다. 자, 절대값 x가 3이래. 그러면 이거 x 벗길 수 있어? 벗길 수 있지. 이거 절대값 벗길 수 있지. 벗겨서 x의 근 잡을 수 있지. 그쵸? 자, 일단 첫 번째, 니네 원칙대로 얘를 나누는 방법.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개로 나눠.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3이지. 조건 만족시켰지. 그쵸?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벗기면서 어떻게 벗겨야 돼? 마이너스 x는 3이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는 뭐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조건도 만족했지. 그쵸? 근데 잘 봐. 이거를 다이렉트로 그냥 내가 절대값을 벗기면서 한쪽에다가 프라마이너스를 줘서 그냥 벗겨. 어차피 결과가 똑같잖아. 그쵸? 이거는 어떠한 x에 대한 조건식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방정식에서 절대값을 벗겨라. 그냥 분리해서 그냥 벗기면 돼.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니네가 지금 이거를 항상 나눠야 되냐, 나누지 말아야 되냐, 그냥 벗겨도 되냐, 막 이걸 뭐 분배해서 벗겨야 되냐, 막 겹치는 거 생각해야 되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서 그래. 이거는 그냥 못 벗겨. 이건 x를 철저하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 조건에서 나오는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변수가 밖에도 있잖아. 이러면 철저하게 벗겨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그냥 3이었잖아? 그럼 굳이 분리해서 안 벗겨. 그냥 얘를 x-1은 얘가 뭐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겠지. 그냥 이렇게 벗기면 된다고. 오케이? 요것도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절대값 x가 y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어차피 두 가지일 거야. 왜? 얘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그냥 x가 y냐 아니면 x가 마이너스 y냐. 어차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봐봐. 절대값 x가 절대값 y야. 야, 이거 몇 가지로 나올까? 일단 우리가 분류하려면 이거 몇 가지로 분류해야 돼? 이거 네 가지 분류해야 되지. 플러스면 x는 y잖아. 그냥 벗기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면 그러면 x는 얘는 벗길 때 마이너스 붙이고 벗겨야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면 그러면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그대로 할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최종 결과 봐봐.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잖아.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어차피 그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x는 프라마이너스 y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절대값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한쪽에만 있는 경우 변수가 이쪽은 없다라고 전제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는 절대값을 벗기면서 그냥 한쪽에다가 프라마이너스를 주면 돼. 그냥 한쪽에다가. 어차피 플러스로 한번 벗기고 마이너스로 한번 벗길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아니, 앞으로 이제 이런 절대값 벗기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서 어차피 한 번은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자다 늦은 거지? 그래. 그래서 이거를 벗겨라 라고 하면 그냥 둘 다 벗기고 한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돼. 그러니까 아무 데나 줘도 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면 2x-y-1은 얘는 그냥 벗기고 얘한테 한 번은 플러스 그냥 2y-1 그냥 한 번 벗기고 한 번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봐. 자, 이쪽 정리하면 뭐예요? x 넘기면 x.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는 0.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넘기면 3x. 넘기면 플러스 y. 넘기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직선 두 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답이 뭐인 거야? 두 개인 거야. 왜 답이 두 개야?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도 있겠지. 요렇게도 있겠지. 요렇게. 그래서 얘는 답이 2개 나오는 거야.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나중에 아마 내가 프린트 주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각을 원하는지도 문제가 나오나? 나와요. 본 것 같아요. 그 고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판단하려면 뭐 하면 돼? 그거 판단하려면. 이거 기울기 뭐야? 예, y는 2x니까. 기울기가 2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2야. 이거 기울기 뭐야?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쵸?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가 뭐여야 돼? 우리 아까 한 거랑 똑같아. 선분 사이를 지나는 거. 얘는 기울기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쵸? 이거 기울기 뭐야? 얘는 3분의 1의 x지. 이거 기울기 뭐야? 얘는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이 기울기지. 그쵸?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가 누구야? 얘지, 얘. 예.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아니, 따지라는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따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은 공부할 생각들이 다들 없으신가 봐. 아무도 안 찍길래. 아, 오늘은 공부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영상 보고 하시든가. 어차피 오늘 밤에 올리니까. 아니,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아이, 또 이렇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놓든지 이 문제를 해놓든지 둘 중에 하나 해놓으세요. 그래서 자, 빠르게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빠르게. 자, 여기에 2x-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x 플러스 3y 플러스 a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이 위의 점을 x, y로 놓고 우리는 이 점직선이 같다라는 거 가지고 xy 직접적 관계식을 만들 거라고. 자, 그래서 이쪽 식은 뭐가 되고, 너 점직선 외웠죠? 점직선 공식. 네. 루트에 뭐야? 4 네, 13의 절대값. 그 다음에 x 넣고 y 넣고 그럼 그대로니까 3y 플러스 1 이거랑 그 다음에 얘는 루트에 자 이것도 4에다 9니까 똑같이 루트 13 절대값 2x 3y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으니까 13 13 날라가고 그 다음에 둘 다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벗기면서 한쪽에다가 프라마이너스 주라고. 그러면 얘는 뭡니까? 2x-3y 플러스 1은 2x 플러스 3y 플러스 a이거나 마이너스 2x-3y 마이너스 a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라고. 자, 그래서 이쪽식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2x 날라가고 그럼 이거 넘어오면 6y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갑시다. 는 1-a 이렇게 되겠죠. 그럼 y는 뭐예요? y는 6분의 1-a라는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생긴 직선이야? 이거라는 가로줄이지. 가로줄.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넘어가면 x 넘어가면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날라가죠.
그러면 1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그쵸 1이 왔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는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얘는 어떻게 생긴 애야? 얘는 세로줄이지. 그쵸?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얘네들 중에 하나가 2,1을 지난다고. 이거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죠. 얘가 이거를 지나는 경우. 그럼 얘가 이거를 지나려면 얘가 뭐여야 돼? 그럼 가로줄이잖아. 가로줄. 가로줄이니까 얘를 지나려면 y값이 뭐 나와야 돼? y값이 1 나와야지. 그쵸? y값이 1 나와야 얘가 지금 2,1 여기를 지나라고 그랬거든? 여기를. 근데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가로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얘가 1이란 얘기고 y는 1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세로줄이라고 그랬지? 세로줄인데 얘를 지나야 돼. 그러려면 x는 2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요 문항이라고 써놓은 거는 문제 정리하시고요. 재료 정리라고 해놓은 거는 수능까지 가는 거니까 앞에 재료 쪽에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는. 알겠죠? 이거 기억나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는데 혹시 신발끈 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이거 중학교 때도 하지 않아? 신발끈 정리? 안 해요? 나랑 언제 했죠? 왜 했죠, 근데? 그때 선행할 때 선생님이 신발끈 니네 나랑 투 했어요? 투어 안 하고 원에서 했는데 아, 원에서도 신발끈이 나왔나? 이렇게 맞아요. 그럼 다 안 해? 근데 왜 다 모르는 척 쌩까고 있지? 그럼 이거 노트 정리 돼 있지 않아요? 아니 노트 그때 나왔으면 내가 이거 수능까지 나온다고 내가 하라고 그랬을 텐데. 내가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이거 우리 고3들도 하는 건데. 하여튼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꼭 기억합시다.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좌표 세 개를 알려줬을 때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식인데, 일단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좌표를 알려줬을 때 나한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우리는 이런 삼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찌그러진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찌그러졌다의 표현이 왜 찌그러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세 변의 길이 중에 누구도 좌표 평면과 평행하지 않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찌그러졌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왜냐하면 삼각형이 만약에 좌표 평면과 하나라도 이렇게 평행하면 이거는 그냥 넓이 구하는 거지. 그냥 구하면 되지.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알면 밑변 길이 나올 거고. 높이야 뭐 이거 y좌표에서 이거 y좌표 이만큼이 높이일 테니까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어느 변도 좌표축과 평행을 안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첫 번째 방법. 중학교 때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기억 안 나?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거를 직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넓이 이거 세 개를 뺐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삼각형들은 다 좌표축과 평행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넓이 구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거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게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 이게 중학교 과정이고. 그러면 얘가 왜 여기 단원에 나와 있냐? 이게 우리가 배운 거에 거의 총집합이에요. 거의 모든 걸 다 씁니다, 얘는. 그래서 일단 정식풀이가 뭔지는 한 번쯤은 알아두시고요. 한 번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발끈 쓰시면 돼요. 일단 정식풀이가 뭔지는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정식풀이 한 번만 합시다. 한 번만. 자, 여기에 A라는 점이 3,4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4,2에 C라는 점이 있답니다. 이거 문제 풀 때는 그냥 허공에다 그리면 돼요.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자세히 하는 거지. 좌표축에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상태야. 즉 뭐야? 찌그러진 삼각형이야. 그쵸? 그러면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이거 정식풀이가 뭐냐 하면, 자,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뭐가 필요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밑변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면 내가 밑변을 얘로 잡아볼게. 얘로. 이거를 밑변으로 잡아보면 우리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거는 뭐 가지고 구할 수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CB의 길이를 일단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CB의 길이를 구해. 루트에 x2-x1의 제곱 4에 y2-y1의 제곱 4 이렇게 해서 2루트 2라고 일단 밑변의 길이 구해. 그럼 일단 밑변의 길이 구했어. 그 다음은 이제 뭘 알아야 돼?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의 높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높이는 얘를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마치 이거 뭐 같냐? 이 길이 구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같지 않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두 번째. 점, 직선 사이 거리를 쓰려며. 그럼 일단 뭘 알아야 돼? 점은 알아. 근데 뭘 몰라? 직선을 모르잖아. 즉,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그러면 BC의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죠. 못 구할 건 없지. 두 점 아니까. y는 공식 x2-x1 2분의 y2- 그러니까 2분의 y2-y1 2 이거에 x-x1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x-y-2는 0이라는 직선을 구했지.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야, 지금. 자, 그러고 났으면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지. x-y-2는 0과 3,4라는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거리는 뭐야? 얘는 루트 a제곱 b제곱 2의 절대값 뭡니까? 3 y에 넣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 나와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네 번째 이제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쵸? 넓이는 2분의 1. 밑변이 2 루트 2. 높이가 루트 2분의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온다? 3.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과정을 모두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내가 해준 이유는 뭐냐면 니네 시험에 얘가 나오고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빈칸 넣기 있잖아. 빈칸 넣기 문제. 가 빈칸, 나 빈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 정식 풀이는 일단 설명을 한 거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 풀이가 나오는 거죠. 실전 풀이가 뭐야? 그게 니네가 알고 있는 신발끈 정리, 사선 정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에 자, 제일 높은 거 사실 순서는 상관없거든? 순서는 상관없는데 아니, 너무 막 뒤죽박죽 쓰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틀려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제일 높은 거부터 써. 제일 높단 얘기는 뭐야? Y좌표 값이 가장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 Y좌표가 가장 큰 거부터 그냥 쓰세요. Y좌표가 큰 거부터. 그럼 얘는 3, 4 이렇게 써요. 그래서 X좌표, Y좌표 세로로 쓰고 그 다음은 뭐예요? 4,2니까 4,2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거 2,0 이렇게 써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맨 앞에 썼던 거 한 번 더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냐 하면 이건 절대값이야. 그쵸? 넓이가 마이너스 나올 수는 없잖아. 절대값이야, 절대값.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건 대각선의 곱의 차야. 다시. 대각선의 합의 차야. 오케이? 다시. 대각선의 곱들의 합의 차야. 씨부를 그냥 이미지로 해. 말로 힘들어. 말이 너무 복잡해. 일단 대각선들의 곱의 합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 대각선 16 곱의 합. 곱의 합. 그러니까 얘는 16 플러스 4 플러스 0이야. 그러니까 얘는 2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 대각선 그럼 얘는 6 더하기 0 더하기 16이야. 그러니까 얘는 22 이렇게 되죠. (4, 4, 8) 4, 2 아니야? 4, 4 대각선 잠깐만. 야, 뭐가 틀렸어? 뭘 틀렸지? 빨간색으로 6, 0, 8. 아이씨.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러면 14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 둘의 차야. 이건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만약에 여기 미지수가 섞여 있잖아? 그럼 절대값이 있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 나중에 해석하고. 알겠죠? 근데 숫자만 있는 거는 내가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알겠죠? 그러면 면적은 뭐다? 2분의 1 곱하기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면적은 뭐야? 3.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복잡한 과정을 그냥 얘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이 잘 안 내긴 해. 어차피 내봐야 얘 새끼들이 이걸로 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수능까지 쭉 간다고. 알겠죠? 그리고 문제 안에서 내가 활용하는 그것도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재료로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특히 니네 학교는 저기 수행평가 또 서술형으로 볼 수도 있잖아. 풀이로. 그 풀이에서 이거 쓰시면 안 돼요. 풀이는 이거 쓰셔야 돼요. 정식 풀이.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서술형 문항이 있어서 풀이 쓰는 거 거기서는 이 문제가 나와. 그래서 애들한테 이 풀이를 단계별로 시켜. 근데 우리는 이제 서술형이 없으니까 이제 뭐 요것만 주로 아셔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스타트. 자, 해봅시다. 2분의 1의 절대값. 자, 제일 위에 있다라고 하면 뭐 2하고 3이고. 잠깐만, 그 틀린 애들 제일 위부터 했어요? 아니, 똑같이 해보게.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썼고요. 그 다음에 a하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하고 3 한 번 더 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의 면적이 16이라고 한 거고. 넌 찾았냐? 자, 그래서 대각선. 그럼 뭐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3a. 그래서 얘는 3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이렇게. 찾았어? 아이, 뭐, 같은 실수를 해.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가 큰 거겠죠? 그쵸?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4a 플러스 16이고 그거에 2분의 1한 게 16이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날리면 32고 그러면 4a가 16이고 그러면 a는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편리한 공식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수능 때까지 잊어드시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97번은 중요한 거긴 한데 이게 두 가지에서 나와요. 이게 직선에서도 지금 여기 이 이론이 나오고요.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 가면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 이론을 안 써도 돼.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얘를 안 쓰면 이건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직선에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일단 직선으로 쉬운 거 가지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기억을 원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원에서 그거 설명하면 애들이 잘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거를 직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를 역으로 가는 거야. 역으로.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봐봐. 2x-y-1의 플러스 k에 x-3은 0이라고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어떤 직선이 있지.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야. 자, 우리가 이 직선을 바라보면 직선이야. 이 직선을 바라보면 나는 뭘 해야 돼? x, y 이외에 미지수가 있잖아. x, y 이외에 미지수가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 항등식부터 하라고 그랬잖아. 그쵸? 항등식이니까 얘가 0, 얘가 0인 거부터 먼저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는
2x-y-1은 0이라는 직선과 x-y-3은 0이라는 직선을 연립해야지. 그쵸?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넘어온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항등식 0, 0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와 봤더니 그 점이 뭐냐 하면 이 두 직선, 즉 2x-y-1이라는 0이라는 직선과 이 직선 x-y-3은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의미해. 다시 헷갈리지 마. 이 교점을 P라고 놨을 때 이 P점이 뭐라고? K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이해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 P를 구해 볼 거야. 이 점 P를 구하려면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뭐 할까? 위식에서 아래식 빼. 그럼 뭐야? x, y 날라가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해석할 거야. 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야. 그쵸?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를 지나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야. 알겠죠? 자, 이걸 이제 역으로 해석한 게 여기 이론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두 직선의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르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게 얘라고. 오케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나갔던 거를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여기 재료라고. 오케이? 이해하셔야 돼. 여기는 이해를 못하면 원반 가면 물론 이거는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문제를 외워도 돼. 왜냐면 이거는 그냥 나오면 단독 유형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풀이를 외우셔도 되기는 해. 이게 뭐 뒤로 연장돼서 수능까지 나오고 그 내용은 아니거든. 이건 그냥 중간고사까지만 하고 잊어버리셔도 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받아들여. 뭘 받아들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K로 묶은 거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외우셔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한번 이해해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다. 직선이 하나 있어. 2x-y-1은 0. 직선이 하나 있어. x-y-3은 0. 이렇게 있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어떠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둘 중에 하나를 그냥 K로 묶으면 된다고. 역으로 생각해봐.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2x-y-1 플러스 K의 x-y-3은 0.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K로 묶으면 된다고. 이해 안 되면 거꾸로 니네가 물어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아,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야?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받아들여. 알겠죠? 둘 중에 하나 K로 묶는 거야. 즉, 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얘는 미지수가 K 하나야. 그럼 얘만 구하면 돼. 그럼 식이 하나만 필요해. 하나의 식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이 직선이 뭘 지난대? 2,2를 지난대잖아. 그쵸? 그러면 2,2를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4-2 마이너스 1 K에 마이너스 3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K 값은 뭐가 돼? K 값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3분의 1을 K 값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3분의 1 여기다 넣을 거거든? 좀 거시기 하죠? 양변에 3 곱해서 정리할게요. 양변에 3 곱하면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결국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니? 이해 안 되면 풀이를 그냥 외우세요. 근데 직선에서는 굳이 이거 안 써도 우리 구할 수 있어. 왜? 우리 교점 나왔잖아. 교점 이꼴 뭐야? 교점 이꼴 연립이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 좌표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2,2를 지나는 직선이라며. 야, 우리 두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이렇게 푸는 거보다. 알겠죠? 근데 원방 가면 그게 안 된다고. 원방은 무조건 이거 써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원방을 위해서 일단 직선으로 이해하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니네 앞에서 풀었던 이 문제와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앞에 똑같은 문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해석한 게 이거라고. 알겠죠? 거꾸로 한 게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표현할 수 있다고. 뭐라고 대답할 거야? 둘 중에 하나를 K로 묶어라.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알겠죠?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까지 표시하면 보통 이거 K 값이 그럼 둘 중에 누굴 묶습니까? 아무거나 묶어도 상관없는데 원래 좀 간단한 식을 K로 묶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해요. 이거 뭐 알아서 하죠. 그래서 얘는 2x-y-1 플러스 K의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그냥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고. 교점을 지나고 직선 이거와 평행한 직선. 얘랑 평행하대. 야, 평행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나보고 뭐 하라는 거야? 나보고 식을 해서 뭐 하라는 거야? 평행이라는 거는. 그냥 기울기가 같다. 그냥 이거 이용하라는 거 아니야? 그쵸? 평행 가지고 내가 뭐 할 게 없잖아. 그쵸? 됐네, 그럼. 이거 기울기 뭔데? 이거 기울기. 저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쵸? 그럼 얘도 기울기가 뭐 나오면 돼? 얘도 기울기가 2 나오면, 마이너스 2 나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나오는 식만 뽑아. 기울기가 나오는 식 뽑으면 뭐야? 얘는 K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k-1의 y. 뭐 뒤엔 사실 알 필요 없죠. 그쵸? 뒤엔 알 필요 없지. 기울기만 뽑아내면 되니까. 여기서 기울기 뽑아. 그럼 뭐야? 얘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걸로 나누면 되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중이잖아. 그쵸? 거기서 기울기만 뽑아내면 되니까.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이거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얘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1의 k 플러스 2. 얘가 기울기가 될 거라고.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되고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k 플러스 2가 2k 마이너스 2. 넘어오면 k가 4다. 이렇게 해서 k가 4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직선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4 집어넣어서 식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4 집어넣으면 뭐예요? 6x 4y 저거니까 플러스 3y 4니까 4 3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보통 우리 이렇게 안 쓰죠. 그죠?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부터가 모의고사죠? 네. 그래서 요거를 방학 숙제와 함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날 프린트를 주긴 할 건데. 아니, 내가 웬만하면 좀 원방까지는 최대한 나가보고 숙제를 내주고 싶었는데 원방을 못 끝내니까 아쉬운 마음에 일단 그래서 여기 있는 모의고사 문제는 일단 니네가 문제라도 읽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 알겠죠? 그렇게 최대한 접근을 해오면 어차피 내가 풀어줄 거야. 알겠죠? 어차피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아니 그래도 니네가 배운 거 가지고 일단 이렇게 설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설계는 해봐야 되니까 최대한 그래서 3점짜리 맞춰야지. 그치? 니네가 저기 못 풀만한 거는 저기 후반 되면 이렇게 20번 준킬러 문제들 있어요. 그리고 킬러 문제들도 있고 29번도 준킬러.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렵긴 어려울 텐데 최대한 해보세요. 최대한 해보시고 내가 어디서 막힌지를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풀어줄 때 아 쟤는 저기서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하시라고. 알겠니?